마지막 날이 있고,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,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첫 시간에 좀 얘기를 좀 했어요. 첫 시간 얘기를 했고,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리눅스 명령어와 VI 에디트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하고,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, 오케이. 그러면은,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해서,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쭉 한번 볼 건데, 우리가 뭐 이 부분 체계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살펴봤고, 어, 자, 그래서 이제, 이 문제가 이제 연선 문제가 한 여섯 문제 정도 있었죠, 우리가. 연선 문제가 여섯 문제 정도 있었고, 이 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연선 문제들 중에서, 여기 3번 문제를 한번, 예를 들어서 한번,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봤죠. 그 연선 문제 3번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오케이. 자, 연습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문제가 1, 3, 5, 이렇게 그 차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죠. 등차 수열로 이렇게 쭉 갈까요? 1, 3, 5, 7, 9, 10 이렇게 쭉 전가를 할까요? 이렇게 쭉 전가를 해서 이 등차 수열을 전가를 시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항을 합칠 거예요. 항을 합쳐서 그 최종 합이 이 천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넘는 경우에 그때 해당하는 등차의 그 항해 값이 얼마이냐를 구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시오가 이제 문제였고, 그래서 우리가 문제 이해하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 명세서와 자료 명사서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죠.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변수를 정하는 거고, 그리고 처리 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,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. 그래서 자료 명세서에서 이제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출력해야 될 내용은 그렇죠. 등차수열 합이 이 바운드라는 게 이제 이 천을 최초로 초과할 때에 항을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죠. 그래서 그냥 이 직관적으로 출력 자료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, 그리고 이제 처리 자료는 등차 수열에, 이제 이 항 자체를 하나씩 알아야 되니까, 등차 수열의 항과, 그리고 이 항들을 결국은 누적을 시켜야 되죠. 등차 수열에 항을 누적할 수 있는 누적 값,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우리가 문제를 쭉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오타가 있는데, 이제 다 인티저 값이에요. 인티저 i. 자, 그리고 바운드라는 게 결국은 이 천을 우리가 이제 상수로 정할 거고, 그리고 딥 시퀀스는 실제로 이 등차가 각각이 2조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등차 값이 얼마이냐, 뭐 지금 이제 상수로 마찬가지로 이라고 정의를 했어요. 물론 지금 여기 보면 이 처리 자료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, 지금 여기 있는 처리 과정을 우리가 만들면서, 오케이, 지금 처리 과정을 만들면서 처리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. 나올 수도 있고, 어쨌든 뭐 순서가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자료명세서를 통해서 자료를 정의를 하고, 그리고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데, 이 처리 과정에서는 결국 이제 할 일을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할 일을. 자, 횟수 지정 없이 어쨌든 계속 반복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이게 몇 번 반복할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는 쉽지는 않죠. 그래서 횟수를 몇 번 반복할지 지금 쭉 살펴보고,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안에서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죠. 합을 구하고, 그리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이 항을 구하고, 그리고 합도 구하고, 그리고 이 합이 이 천을 초과하는지를 비교를 해보고, 초과하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종료를 하고, 초과하지 않으면 어때요? 계속 반복하면 되죠. 자,
그리고 이 반복이 종료가 되면 등차 수열 항에 그 초과한 그 항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종료를 하면 돼요. 사실 이 처리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세 처리 과정을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상세 처리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.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 명세표에서 만들었던 변수 이름들 있죠. 변수 이름들을 이 처리 과정을 이 처리 과정에 기반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how를 여기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횟수 지정 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쭉 나열을 하면 될 것 같고 수열항을 시퀀스 썸이라는 곳에 아마 누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누적을 시키고 왜냐하면 이 시퀀스가 계속 보면 계속 누적되죠. 누적되고 그리고 시퀀스 썸이 바운드를 초과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바운드를 초과하는 게 참이면은 시퀀스를 그때의 항을 익세스 시퀀스에 대입하고 이 반복문 종료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계속 이 딥 시퀀스만큼 이 덩차만큼 항을 계속 다음 항으로 이렇게 어때요? 다음 덩차항으로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해야겠죠. 다음 덩차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. 그렇게 해서 덩차항을 만든다. 이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되고 반복이 종료되면 어떻게 된다? 반복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서 참이니까 이 조건을 참이돼서 빠져나오면 경차 수열 합이 처음으로 바운드를 초과했을 때 시퀀스를 출력한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이 참일 때 저장했던 어, 익세스 언더바 시퀀스를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하면 된다. 자, 상세 처리 과정은 이와 같이 작성을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소스 코드로 사실 옮긴 것밖에 없다. 그래서 그대로 소스 코드로 옮긴 것밖에 없고, 자, 우리가 만들 때 여기에서 만들었던 함수는 그대로 샵 디파인에서 정의를 하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변수들 여기다가 변수 선언하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작성하면 된다. 쭉 작성하면 되고 한 줄 한 줄이 사실 이 소스 코드 그대로 변환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. 비교하고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출력하고 자,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 소스 코드를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상태 처리 과정이 소스 코드를 그냥 그대로 옮겨지는 절차밖에 없다. 옮겨지는 절차밖에 없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작성을 해서 한번 그 동작을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제들도 비슷하게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실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와 비슷하게 좀 설계를 잘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잘 안 되면 또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.